25년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해서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졌고요. 저희는 서울, 인천, 강원권 전문기관인 오렌지나무가 그 사업 전반적인 주관을 맡아서 전문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이 뭔가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을 쳐보시면은 아실 거고요. 일단 일반 분들하고 이제 많이 좀 혼돈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뭐 관련돼서 일단 스마트 스토어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그런 거를 많이 이해를 하십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상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이 상점을 좀 더 스마트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스마트 상점이라는 말이 지어졌습니다. 혹시라도 보시다가 좀 궁금하거나, 이거는 잘 모르니까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채팅방에 글자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내용도 포함해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화면이 보이시죠? 1600-6185번 누르시고 서울, 인천, 강원권은 1번을 누르시면은 저희 전문 상담사가 전화를 받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사업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전문기관 오렌지나무가 어떤 회사인가? 라는 부분을 하고요. 다음 25년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안내, 그 사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스마트 기술이 뭐가 있고, 어떻게 업종별로 나는 도입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과, 마지막에는 1차에 했을 때 궁금하다라고 QA 하시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기관 스마트 상점의 우리 전문기관인 오렌지나무는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창업 보육하고 엑셀러레이터 투자 지원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설립한 지는 한 14년 정도 됐고요. 연 매출 100억 조금 못 미쳐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매년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는 게 한 17개에서 20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임직원은 한 38명 정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회사의 그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해드리고, 다음에 최근에 일어나는 디지털 혁신, 그리고 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회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큰 일 보면은 희망리턴 패키지, 뭐 상권, 그리고 점포별 역량 강화를 한다라든가, 소상공인의 성공 드림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드려야 될까? 컨설팅. 그리고 경영 개선 포함해서 재창업,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 창업에 대한 플랫폼을 진행하는 꿈마루라는 것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뭐 취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창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이제 좀 스마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스마트의 역량 강화,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전문하고 있는 전문기관이고요. 골목 상권도 전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춘천 원도심 터줏대감 핵점포 4개 군역을 전체 지원해서 용역을 잘 마쳤고요. 지금 이제 골목형 상점가와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가맹점 확대하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3월까지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시장 경영 패키지나 전통 사업이나 뭐 예비 골목형이나 이런 일들 주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스마트 상점 기술 보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좀 궁금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셔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에게 스마트 상점이라는 이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 큰 의의가 뭐냐라고 보니까, 일단 소상공인 대부분이 스마트에 대한 기술, 뭐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막연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특히 코로나 전국 이후에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이 스마트에 대한 솔루션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자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저희가 스마트 기술적으로 도입해야 되는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강하고요. 스마트 기술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속 어렵게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은 좀 솔선수범하시는 분들과의 정보와 격차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는 결론적으로 매출과 수익의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서 교육 및 향후 처리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은 우리 소상공인의 상점에 스마트 기술, 그래서 서빙 로봇, 뭐 키오스크, 스마트 미러, IoT, VR, AR, 그리고 전자칠판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결론적으로 무엇이 이득이 있을까? 인건비 부담 완화, 다음 노동의 강도의 감소, 그리고 고객 서비스의 질 개선, 그리고 매출 개선 등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우리 소상공인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면은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폐업이라든가 휴업 중은 안 되고요. 현재 소상공인으로서 영업 중인 분, 그리고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하신 분은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되십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스마트 상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저저번 주 금요일부터죠. 금요일부터 요번 주 이제 금요일 24시까지 1차 모집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인 걸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만 일단 지원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뭔가를 다시 설명 드릴 거고요. 여기에 이제 서빙 로봇 같은 로봇이나 칠판이나 뭐 사이니지나 DID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별도 뭐 4월이나 5월 달에 별도 이제 공고가 나갈 예정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비율은 한 70%, 그리고 간이 가세자라든가 우리 간이 사업자 있죠. 예전에 많이 금액이 많이 좋아서 4,800에서 8,000에서 지금 1억 정도까지도 간이 가세자가 지정이 되더라고요. 다음 1인 사업자, 혼자서 사업하시는 분, 그리고 장애인 기업은 80%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근데 지원해 주는데 최대 한도가 얼마냐? 그러니까 5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전체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1년 정도 렌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렌탈할 경우에는 최대 연 35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아마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줄 거다. 1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해서 예산 범위가 충분히 커버되니까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사업에 대한 추진 일정은 늘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거 지원하면 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일정은 3월 21일까지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3월 말까지 전체를 모아서, 이건 지원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최종 심의를 들여서 그 소상공인에게 4월 초에 선정되셨으니까 이제 바로 진행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문기관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쪽에 그래도 시스템이 잘 진행할 건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지 컨설턴트를 보냅니다. 보내서 이렇게 세팅하고 이런 걸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나면은 공단하고 소상공인하고 이제 기술 공급 기업이 계약을 체결해서 기술을 보급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한 5월 달에, 5, 6월에는 전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지금 현재도 한 800분 정도 신청을 지금 현재 한 830분 들어오셨군요. 근데 스마트 상점 홈페이지로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네이버에 스마트 상점 하면 바로 사이트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마트 상점 홈페이지에 신청 접수하셔서 회원가입 하시고 아까 필요한 몇 가지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접속할 수 있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1600-6185 1번 서울, 인천, 강원권 전문기관에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보통 작성합니다. 그래서 자기 진단 체크리스트, 나는 어떤 업종이고 뭐고 이런 부분을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 나에 대한 우리 회사, 그러니까 내가 뭐 토스트 가게라든가 아니면 미용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밥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는 뭐 어떻게 어디서 뭘 하는 국밥집이고 어떻다. 지원 동기는 스마트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뭘 하면은 좋겠다. 인건비도 좀 절감을 되고 노동력도 감소하는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이 기계를 주면은 어떤 식으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잘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한 두세 줄 정도 글자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장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매장 전경. 매장 전경이라는 거는 매장이 현관, 그러니까 매장 현문 입구에 보이는 부분에 간판까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고 안에 들어가서 매장 내부 사진 하나, 그래서 사진 2장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내 가게에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겠다라는 개인정보 동의서와 나는 이 장비를 받으면은 2년간 잘 사용하겠다라는 확약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요.
다음에 해당 증빙 자료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소상공인이다라고 하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확인서인데 예전에 내가 소상공인 확인서를 한번 떼신 분은 마이데이터 동의만 하시면은 등록되니까 마이데이터에 예전에 등록 한번 했던 분은 사실은 소상공인 확인서 별도로 안 드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80%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취약계층이죠. 그래서 나는 간이과세자다. 이건 사업자 등록 증명원에 있죠. 그리고 나는 1인 사업자다. 1인 사업자는 보험이 어디 직장 보험이 아니죠. 어떻게 돼요? 지역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걸 보는 거죠. 다음에 장애인 기업 확인서나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소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원 동기, 기계를 하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좀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적어주시면은, 그리고 적기에 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우리 상담원에게 한번 상의해 보세요. 그러면 상담원이 어떤 업종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스마트 기술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이번엔 스마트 상점인데 다른 뭐 나는 전자칠판도 갖고 싶고 스마트 오다도 갖고 싶고 아니면 로봇도 갖고 싶고 여러 가지 가져서 실제로 내가 좀 편한 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번 1차에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만 먼저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건 뭐냐면은 배리어 프리 벽을 부수다. 결론적으로 크게 5가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장애인 수가 24년 말 현재 한 260만 명, 그래서 전체의 5%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소외 계층이 계속 많아진다는 얘기죠. 무인화나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키오스크가 지금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지하철, 뭐 패스트푸드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죠. 그렇지만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외국인, 그리고 저시력자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들은 기존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분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 얘 뭐냐면은 시각장애인은 터치스크린 기반의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어렵죠.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화면 높이가 맞지 않죠. 그리고 고령층은 어떻습니까? 작은 글씨나 복잡한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성을 강화하자. 또 하나는 법적 제도적 요구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장차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고령자하고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이제 공공시설과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부터는 공공기관, 관공서 등에서 배려 프리 키오스크를 도입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에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업들은 뭐 ESG 경영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강요하는 부분들이 있죠. 또 하나 지금은 예전에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면은 굉장히 좀 보기도 싫고 좀 지저분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자인도 좋아지죠. 그러니까 음성 안내, 점자 패드, 키패드, 높낮이 조절, 터치 스크린. 왜 이제는 그 입력 밥솥도 버튼이나 터치펜 이런 걸 하면서 좀 더 쓰기 좋게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이 베리프리 키오스크 도입한다는 거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게 아니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 11월 18일 개정돼서 비장애도 동등하게 좀 사용하고 장애 유행에 따라서 불편하더라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자. 그래서 23년 1월 28일 공공기관 위주로 이제 전체 확산시켰죠. 그리고 그해 7월 달에는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금년 1월 28일은 이제 100명 미만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을 하라라고 했고요. 26년 내년 1월 28일에는 이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신고해서 벌금 3천만 원 과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는 바닥 면적이 50평이 아니 50제곱미터니까 한 15평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는 기계를 쓰지 않으면 이제는 기계를 쓰되 이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아니면 이제 벌금을 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써야 되는데 그 키오스크를 쓰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할 때 쓰시라고 이런 70%까지 지원하면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 기술은 실질적으로 올해 1월 28일 이후에 도입한 게 지금은 과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1월 28일, 올해 2월 1일 날 키오스크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쭉 1년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28일 이후에도 그 기기를 쓸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올해 도입한 키오스크는 1년간은 유예한데 28년 1월 28일 이후는 해당 키오스크도 관련 업무 동일하게 적용해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금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중앙벤처기업부 문제가 아니고 일단 보건복지부 관련돼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정부에서 규제하고 법적 의미를 충족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뭐냐? 장애인, 고령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음성으로도 출력이 되고요. 안면도 인식해주고 수어로도 영상할 수 있고 점자 기능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내장되어 있는 그러한 키오스크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둔탁하고 좀 불편할 것 같지만 요즘 이 유니버셜 디자인과 기술 발전을 들여서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걸 좀 말씀 좀 드리면은 그러면 기계가 어떤 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계 제공하는 회사는 크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는 렌탈만 사업을 진행합니다. 크게 대표적인 기계는 두 개가 있는데요. 비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에 센서, 코드, 마이크 다 있습니다. 접근성에 대한 인증, 키퍼드로도 주문 가능하고 낮은 자세에서도 주문이 가능하고 근접 센서하고 미러링, 그리고 내 핸드폰 가지고 화면과 같이 미러링해서 주문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음성 인식을 통해서 주문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옆에 보이는 게 키패드에 대해 조작 안내가 있죠. 이게 미국 장애인법인 ADA에 맞는 인증 키패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하는데 이건 금액이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서 24인치가 한 330만 원, 32인치가 44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70% 지원하게 되면 금액 내는 게 한 120, 30만 원 정도, 작은 거는 9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지겠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비보라는 회사가 또 하나 있고요. 비보 외에는 전부 다 이제 LG 거를 취급합니다. B2B라는 회사는 LG 장비로 하는데 여기에는 나이스 그 한국전자금융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 포스하고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패키지를 A, B로 나눠서 신규 창업자나 사용적인 포스가 OK 포스가 아닐 경우에는 A를 하고 패키지가 OK 포스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 근데 기계만 갖다 놓겠다라고 하면은 패키지 B, C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만은 여기는 LG 전자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대리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하우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금액이 한 7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은 개인이 이제 자립스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210만 원 정도를 부담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양구 같은 경우에는 양구군에서 100만 원을 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한 110만 원 정도. 나는 구태여 이렇게 700만 원짜리 필요 없다라고 하면 아까 배부로 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미용 관련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미용의 전문적인 그런 솔루션으로 해서 LG전자, 조금 전에 말씀한 그 LG전자 기계에 이 솔루션을, 그러니까 뷰티, 헤어 이런 쪽에 맞는 솔루션을 탑재해가지고 만든 솔루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러로라는 시스템인데 여기도 금액은 700만 원입니다만은 여기에는 이제 컨텐츠 자체가 헤어 뷰티에 좀 특성화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전에 요리나 다른 부분들은 다른 솔루션은 맞는 걸 다 접목을 다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기계는 아까 베버에서 나오는 300, 400만 원대가 하나 있고요. 다음 LG에서 나오는 700만 원대. 그 기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기를 보니까 이게 좋아. 나는 솔루션이 좋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마트 상점에 들어가시면은 그 기술 기계에 대한 회사들이 쭉 나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정부에서 인증받은 기계만 올라가는데 베리어블 키오스크는 크게 회사가 4개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개는 렌탈, 나머지 3개. 그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택을 하시다가 내가 이건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전화하시면 그쪽에서 무언가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자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거는 좀 더 디테일한 거는 그렇게 물어보셔서 나는 요식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해서 주방에서 보내는 걸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회사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인정한 회사이기 때문에 믿고 가셔도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우리가 배달을 시킨다라면 네이버에 고객들이 그 평점을 오면 그 평점에 대한 분석을 해준다라든가 아니면 주문하고 매장 관리하는 것들, 고객 핸드폰에 대한 고객 정보를 관리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일종 매장에서 접수되는 주문을 터블릿 통해서 관리한다든가 외식 소상공인들, 지금 현재는 특히 좀 많이 들은 업체가 뭐냐면 이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이 전체 다 들어와서 데이터 경영 플랫폼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영수증을 대체하는 고객 휴대폰 전자영수증도 발급하고 있고요. 그 업체에만 소프트웨어를 주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30만 원 정도 대부분 다 합니다. 1년 구독료가. 그래서 그 비용은 전체 무료로 내가 신청만 하면은 무료로 다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나는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클릭만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드립니다. 단지 하나 6개월 정도 잘 쓰고 있는데 그래도 안 쓰시는 분이 계셔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정말 잘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를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6개월 연장하는 그런 6개월 한 번씩 진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지금 배리어 프리 외에 기술이 없습니다만은 뒷부분에 이 기계들도 인증이 되면은 이런 기계들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 기술이 뭔가 물어보셔서 몇 개 좀 집어넣습니다만은 이 서빙 로봇, 뭐 자율주행 로봇이 주문하는 음식 고객 테이블에 전달해 주는 건 잘 아시죠? 우리가 메뉴를 이제는 글자로 적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키인으로 치면은 그 메뉴가 쫙 나오는 디지털 메뉴보드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금액 바뀌는 거든가 새로운 그 음식을 계속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되는 거죠. 광고 마케팅 쪽으로 사이니지라 그러죠. 광고판. 밖에서는 광고판이 되고 안에서는 홍보, 뭐 필요한 부분들, 주문, 현관판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처럼 또 고객 호출 시스템도 우리 스마트 기술로 지원해 드리고요. 요즘 식당마다 거의 다 있죠. 테이블 오더, 그리고 스마트 오더. 이 스마트 기술이 AI나 IoT, 다음에 3D 로봇 이런 식으로 형태를 다 나눠서 이런 장비들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음식점에도 오더, 뭐 플랫폼, 사이니지, 키오스크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하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번 1회차에 걸쳐서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100% 무상이고 쓰시는데 가능한데 단지 한 소프트웨어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 상점의 도입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 안면 인식하는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 사이니지 광고판 계속 나오고 쇼케이스에다가 무인 판매기 있죠. 그리고 3D 스캔하고 프린트까지 하고 뭐 로봇이 커피 만들어주고 서빙도 해주고, 그리고 미용실이나 안경점이나 갈 때 내가 화면을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안경 형태라든가 뭐 헤어스타일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미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 키오스크, 스캐너 이런 식으로 모든 기술을 이 안에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것 다 도입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스마트 기술에 대한 도입된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보면은 뭐 서빙 로봇을 쓰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빙 로봇이 이제 서빙할 때는 직원들은 쉬는 게 아니고 음식의 맛이나 고객님이 어떤 반찬이 필요한 걸 보면서 계속 고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저장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스마트 미러, 헤어스타일을 자신의 얼굴을 미리 연출해 볼 수 있는 부분들. 거기다 피부색이나 헤어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미용 쪽에서는 스마트 미러를 많이 도입을 합니다. 아까 전에 그 키오스크 자체에서도 그 미러 시스템은 그 키오스크랑 또 미러하고 그 자기 솔루션하고 같이 연결해서 컨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있어서 뷰티에는 특화되어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키오스크로 계속 주문하고 있는 부분들. 어디 한 군데 가니까 키오스크 한 세 대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쓰고 있냐 보니까 그냥 주문도 하지만은 내가 들어가자마자 자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테이블에 가서 필요한 내 소지품이나 아니면 옷이나 가방을 놓고 키오스크를 가서 내가 몇 번 테이블에 앉았다 내 주문하고 필요한 걸 키오스크 다 주문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쓰는 게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 개 있는데 세 개를 다 정리하고 괜찮은 큰 거 하나 놔서 같이 콘텐츠로 진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미리 갖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배려 프리가 아니면 쓰진 못하잖아요. 내년 1월 28일 이후로.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하나씩 하나씩 바꾸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정부에서
이게 배려 프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70%를 지원해주지만 보통은 기본 그 디지털 스마트 관련돼서는 보통 50% 정도 지원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70%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그 장애인 차별법 때문에 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서 지원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회 같은 경우에도 내가 왜 이게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런 키오스크나 이런 사이즈가 있으면은 꽃에 대한 걸 무언가 행세에 대한 것들을 미리 보게 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큰 광고판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제품과 이미지를 미리 공개하는 거죠. 결론은 이제 꽃만 파는 게 아니고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거죠. 요즘 고객들이 정말 배업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 차별화돼 있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니까 역시 이 집은 잘 돼, 이 집은 뭐 안 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마케팅, 홍보도 필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서비스죠. 서비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맛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 맛을 알리기 위해서는 고객이 들어와서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보, 스토리, 고객을 끌 수 있는 그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테이블로다 쭉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Q&A를 좀 진행할 건데요. 일단 Q&A 하기 전에 저번에 했던 걸 토대로 해서 어떤 걸 궁금해 하시는가를 먼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나는, 배려부 키오스크는 필요 없는데 다른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 공고는 언제쯤 뜰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은 나와봐야 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가 지금 이제 인정돼서 올리는 기계는 배리어 프리 기계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이니지가 됐든 전자칠판이 됐든 이런 기계들도 장애인 차별법에 이상이 없고 장애인도 쓸 수 있고 뭐 터치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적용 여부에 따라서 인증하고 안 하고 됩니다. 그래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뜨긴 뜨지만은 이게 인증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번에 뭐 한 300만 원짜리 지원받고 한 200만 원 남았는데 다음에 또 지원 받으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원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받고 300이 남았다. 그럼 끝입니다. 못 쓰십니다. 근데 그 금액하고 소프트웨어는 별도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그냥 도입하시면 되고요.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한 번만, 평생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다. 나는 작년에 뭐 다른 걸 받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일생에 한 번만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하에서는 아까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나는 하다 보니까 무슨 청소기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도 꼭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받으면 안 돼요? 청소기 있는 회사가 그 사이트에 인증으로 등록돼서 정부에서 이 기계는 유지보수라든가 고객이 정말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괜찮다라고 인증해주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돼 있으면 힘듭니다. 지금 창업 예정 중인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업을 개시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 달에 개업을 한다 그러면 5월 달 개업하고 난 다음에 선정하든 아니면은 지금 먼저 계약을 해서 사업종을 만들어 놓고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언제쯤 기술이 설치될 수 있을까요? 4월 달에 선정이 되면 이제 컨설턴트가 배정됩니다. 그래 컨설턴트가 가서 이거 도입하시고 뭐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면은 4월 말에 5월중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죠. 스마트 상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하행서 꼭 발급받아야 되나요? 예, 받아야 되고요. 기존 한 번이나 발급했던 경험이 있으면은, 그거는 마이 페이지에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업자가 여러 개 있어요. 개인적인 사업자도 있고, 가시사업자도 있고, 법인 사업자도 있다. 그런데 그분 한 분, 주민등록번호로 다 검토하기 때문에 법인이든 뭐든, 법인은 주민번호 없잖아 해도 법인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체크를 해서 누구나 다 한 번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가능합니다. 간이 가세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제출은 사업자 등록 증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죠. 이거 선착순입니까? 선착순을 원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모아서 3월 21일까지 다 모아서 이제 서류를 쭉 정리를 합니다. 근데 경쟁자가 많이 없으면 전체를 다 선정해 드릴 수 있고요. 특별한 사항만 없으면은. 근데 이제 나중에 경쟁자가 많아지고 2대1, 뭐 3대1이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이런 식으로 선정 심의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이 기술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미리 발급해서 먼저 앞서가는 것들 좋겠다. 아까 얘기했죠. 이 스마트 기술,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은 먼저 시작한 분과 늦게 시작한 분이 이 양극화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리 준비해서
진행하고 그걸 많이 활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노동 강도도 감소하고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지금 협회에 계신 분이나 뭐 크게 많이 상권이나 이런 분이 계신 분들은 한 10명 정도 이상 되면은 잘 모르겠으니까 직접 오셔서 한번 전체적인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직접 가서 이런 부분들 설명도 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는 내용 입력하는 것들 옆에서도 봐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우리 그 채팅창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저희나 저희 이제 우리 지원하는 팀에서 가서 어디든지 뭐 강원도, 인천, 서울 저희 생기권역은 저희가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은 전화하셔서 일본을 통해서 요 말씀도 해 주셔도 됩니다. 제 담당자가 열심히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온라인 설명회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